자, 우리 다음은 공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지구가 자전만 하는 게 아니라 공전도 해요. 공전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도 당연히 중심이 있겠죠. 누구냐면 태양.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빙글빙글 공전을 한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1년에 한 바퀴씩 돌게 돼요. 자, 그래서 지구가 중심이 누구냐면 태양이라고 하는 애를 중심으로 해서 1년에 한 바퀴씩 돌아요.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볼게요. 360도를 1년에 한 바퀴씩 도는 거니까 365일 동안 돌아요. 아, 그러면 약 얼마씩? 여기요. 하루에 1도씩 움직이겠구나. 약간씩 이제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돈다라는 얘기예요. 자, 방향은요. 서에서 동쪽. 우리 자전도 서에서 동, 지구는 무조건 서에서 동. 지구가 스스로 움직이는 건 다 서에서 동쪽이에요. 자, 서에서 동쪽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데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각각 6개월씩 머물다가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건 아니고 6개월 정도씩 걸리면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겠죠. 자, 요 현상에 의해서 이제 우리 공전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들, 겉보기 현상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가 하는 역할은 요게 다예요. 요게 다. 자, 1년에 한 바퀴,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 서에서 동. 오케이? REVOLUTION Revolution 기억해 지구의 공전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씩 도는 게 공전 방향은 서에서 동속도는 하루에 1도씩 이동. 자, 그러면 겉보기 현상은 무엇이냐? 먼저 가장 중요한 오늘의 핵심, 자전의 핵심은 일주운동, 공전의 핵심은 연주운동이라고 보면 돼요. 자, 태양이 연주운동을 한다. 그리고 이 태양의 연주운동 플러스 계절에 따른 별자리의 변화까지도 여러분들 알 수가 있어요. 자, 별자리의 변화를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태양이 지나가는 길을 황도 12궁이라고 얘기를 해요. 황도라고 얘기를 해요. 황도. 이제 그 복숭아 말고 이제 복숭아처럼 노란 태양이 지나가는 길이다. 길도자 써서 황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태양이 지나가는 길마다 이제 별자리가 대표적인 별자리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별자리들을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황도 12궁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태양이 도는 건 아니에요. 태양은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그 주변을 돌면서 꼭 태양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황도라고 하는 길이 보이는 거죠. 길이 생겨난 거죠. 겉보기 운동으로. 자, 그래서 태양이 별자리 사이를 동쪽으로 1년 후 컴백하는 것처럼 보이는 운동을 우리는 연주운동. 동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간다. 이 얘기죠. 우리 일주운동에서 태양이나 아니면 별 같은 경우 동에서 서로 갔는데 왜 얘는 동에서 서에서 동이냐. 원리를 한번 그림이랑 같이 살펴보면 돼요. 자, 일단 지구가 이 위치에 있었어요. 그랬을 때 태양이 어디에 보이냐면 짠! 개자리 앞쪽에서 보이겠네요. 그런데 지구는요. 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연주운동 한다고요. 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더니 이동하는 동안 태양이 이동해서 이쪽 결과에서는 어디에서 보이냐면 태양이 천칭자리에서 보이겠죠. 그러면 태양은 그 과정 중에 어느 방향으로 이동을 했느냐? 이렇게 이동을 한 거예요. 지구가 이동한 방향과 동일하게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태양도 마찬가지로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지구의 연주운동, 공전, 그리고 태양의 연주운동도 동일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서쪽에서 동쪽 방향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별자리도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8월을 기준으로 할게요. 8월에 태양이 딱 들어가 있으니까. 지구의 위치는 8월에 염소 자리에 위치해 있어요. 그런데 지구에 있는 관측자들은 태양을 보게 되는 거지 지구 자체를 보는 건 아니잖아요. 우주 공간에선 지구를 보겠지만 지구에 있는 사람은 태양을 보게 된다고요. 자, 나는 지구에 있는 관측자 태양을 바라봤더니 이 태양이 어떤 별자리랑 같이 겹쳐져서 보이게 되냐면 쭉 연결해서 개자리랑 보이게 된다. 그래서 8월에는요, 태양이요, 어디에 위치하게 되냐면, 개자리에 위치하게 돼요.
실질적으로 태양이 개자리에 있는 건 아니죠. 지구가 어느 위치, 요 염소 자리쯤에 있으니까 태양이 여기 별자리랑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라고요. 겉보기 운동. 자, 그러면 나는 한밤중에 개자리를 관측하겠구나. 아니에요. 태양이 있을 때 태양과 같이 떠 있는 별은 볼 수가 없어요. 왜? 태양의 빛이 너무나 밝으니까. 대낮에 별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자, 대낮에는 별을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이 개자리 같은 경우는 대낮에 볼 수 있는 애인데 태양이 너무나 밝으니까 개자리를 관측할 수가 없어. 그럼 8월에 나는 무엇을 관측할 수 있느냐? 한밤중에 관측할 수 있는 애가 바로 태양의 정반대편에 있는 별자리인 거죠. 걔가 누구냐면 2월의 염소자리라는 거예요. 염소자리. 요렇게. 자, 8월에 태양의 위치는 개자리 위치에 존재하며 이제 내가 한밤중에 볼 수 있는 애는 염소자리다. 그런데 이 지구가 이동을 할 거예요. 공전에 의해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어디로 갈 거냐면 11월로 한번 가볼게요. 자, 11월로 갔더니 태양이요. 태양이 어디로 가게 됐냐면 천칭자리로 가게 됐어요. 자, 천칭자리와 겹쳐져서 보이게 된다는 거죠. 대신 태양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천칭자리까지 열심히 간 게 아니라 지구가 이렇게 천칭자리의 정반대편에 오게 됨으로써 태양이 거기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태양이 천칭자리에 있었고 그 다음에 한밤중에는 그럼 누가 보이겠느냐? 나는 11월에 볼 수 있는 별자리가 누구냐? 당연히 태양의 정반대편에 있는 애, 양자리가 된다는 거죠. 양자리. 서로 12개월의 차이를 두고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애. 태양과 같이 있는 애는 너무 태양이 밝아서 안 보인다고요. 정반대편에 깜깜한 곳에 있는 애가 보여요. 걔가 바로 양자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태양은요, 이렇게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면서 이제 별자리 황도 12궁 사이를 지나게 되는데 그때의 개자리에서 천칭자리 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요런 얘기.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 그 다음 기준에 따라서 이제 물어보는 교과서에서 혹은 문제에서 물어보는 정도가 달라지게 되는데 자, 이 태양이 이제 몇 월에 어디에 위치하느냐, 그 다음에 한밤중에 볼 수 있는 애가 누구냐, 이거 첫 번째 하나랑 두 번째 뭘 물어볼 수 있냐면 이 태양이 별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방향에서 어느 방향 쪽으로 움직이느냐 이걸 물어보게 될 거예요. 자, 일단은 개자리를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개자리를 기준으로 딱 태양이 여기 개자리랑 같이 겹쳐져 있었어. 그러다가 지구가 공전함에 따라서 이제 태양이 점점점 어디로 갈 거냐면 개자리의 왼쪽 방향 쪽으로 가겠죠. 이 왼쪽 방향 쪽이 어디냐면 이제 이렇게 빙글 도는 반시계 방향, 우리 서에서 동쪽 방향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별자리를 기준으로 태양은요,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런데 기준이 달라지면 또 방향이 달라져요. 태양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태양이 여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태양이 점점 움직이죠? 그러면 이 개자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태양에 있는 관측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태양이라고 하는 차를 탔어. 그리고 내가 점점 사자자리 쪽으로 갔어.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개자리가 어디로 갔냐면요. 꼭 이 쌍둥이 자리 방향 쪽으로 동쪽에서 서쪽 방향 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이것도 겉보기 운동이죠. 자,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별자리를 기준으로 별자리, 개자리를 딱 기준으로 태양이 어느 방향에서 어느 방향이냐? 아,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태양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그런데 태양을 기준으로 별자리가 어떻게 변하느냐? 태양이 점점 가니까 별자리가 꼭 태양의 반대 방향인 우리 동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막상 처음 들으면 어려운 거 압니다. 어려운 거 아는데 여러 번 반복하면서 여러분들 노래도 들으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내가 이것이 점점점 이해되기가 쉽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우리 지구의 연주운동에 따라서 연주운동이 아니야. 공전이야. 자, 공전에 따라서 이제 태양과 별자리의 연주운동을 이야기를 하는데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몇 월이냐에 따라서 태양의 위치와 그 다음에 한밤중에 볼 수 있는 별자리를 물어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이제 별자리를 기준으로 태양이 움직이는 방향을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건 서쪽에서 동쪽. 그 다음 또다시 태양을 기준으로 별자리가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했죠. 태양을 기준으로 별자리가 꼭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것은 이제 태양의 움직임인 반대인 동에서 서쪽으로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됐죠? 자, 여기까지가 태양의 연주 운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의 가장 핵심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세 가지 기억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구의 공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태양의 연주운동, 태양이 별자리 사이를 동쪽으로 이동, 1년 후 컴백하는 것처럼 보이는 운동. 사실은 태양은 안 움직여, 지구가 움직여. 단지 그렇게만 보이는 겉보기 운동. 그럼 나머지 얘기들을 한번 해볼게요. 공전에 의해서 일어나는 운동들, 겉보기 혹은 현상들 얘기를 해보면,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계절의 변화예요. 지구가 태양 주변에 빙글 돌면서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나타나게 되죠. 그게 계절의 변화이고 공전 때문에 나타난다. 그런데 지구가 태양 주변을 그냥 공전한다고 해서 계절의 변화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자전축도 살짝 기울어져야지만이 이제 계절의 변화가 나타나게 돼요. 다행히도 지구는 자전축이 살짝 기울어져 있죠. 북극을 기준으로 봤을 때 23.5도 정도 기울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에서 여기가 중위도에 있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살짝 기울어져서 이제 도는 것처럼 보이는 게 이제 우리의 지구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살짝 기울어진 상태에서 이제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돌 거예요. 이렇게 한 바퀴 돌 때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계절의 변화에 관련해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누구냐면 남중고도라고 하는 거죠. 남중고도. 태양의 남중고도, 그리고 밤낮의 길이 변화로 계절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일단 첫 번째는 남중고도를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남중고도가 뭐냐면 정오에 가장 태양빛이 뜨거울 때에 이제 태양이 내 머리 위로 내리쬐죠. 그때의 태양과 지표면의 각도를 우리는 남중고도라고 얘기를 해요. 여름 같은 경우는 태양이 굉장히 수직한 상태에서, 대부분 수직한 상태에서 이제 지표면과 각도를 갖고 수직하게 내리쬐고요. 그 다음 겨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스듬하게 내리쬐게 되죠. 그래서 쌤 집은 정남향이야. 자, 자랑하는 거예요. 정남향을 두고 있는데, 여름에는 해가 굉장히 짧아요. 대신 수직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엄청 뜨겁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겨울에는 비스듬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집 안쪽까지 깊숙하게 태양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남중고도가 우리 왜 계절의 변화를 주느냐, 손전등을 가지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손전등을 딱 비췄을 때 같은 항상 일정한 양의 빛 에너지가 나오게 되죠. 그랬을 때 내가 손전등을 이렇게 수직하게 비추게 되면, 지표면에 수직하게 비추게 되면 그 손전등이 비추는 빛의 원이 작지만 굉장히 진하게, 굉장히 밝게 비춰지게 돼요. 그런데 내가 이 손전등을 기울여서 비춰주게 되면 이제 그 원은 길어지고 대신 빛의 양은 줄어들게 되죠. 손전등에서 나오는 빛의 양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한 지점에 도달하는 빛의 양이 줄어들어 어둡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거죠. 손전등을 딱 여러분 눈에다가 수직으로 딱 꽂으면 눈부셔서 못 봐. 이런 상태. 그런데 비스듬하게 해주면 조금 볼만해. 이런 상태. 같은 양의 태양이 오지만 수직인 것은 남중고도가 높은 거예요. 자, 수직인 상태는 빛 에너지, 그 지점에 빛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서 태양빛이 강한 거고, 더운 거고, 그 다음에 비스듬하게 들어가게 되면 그 지점의 에너지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받는 에너지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조금 서늘한 거고,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림에서도 보게 되면요, 지금 태양은 가만히 있고, 이제 6개월에 따라서 아까 4등분을 6개월이라고 했나요? 4개월씩이죠. 자, 6개월에 따라서 반원을 그리게 돼요. 자, 반원을 그리게 되는데, 자,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사람이 있고 지표면이 이렇게 있어요. 사람이 땅을 밟고 있는 이 지표면이요. 그리고 태양의 각도가 있습니다. 지표면과 태양의 각도가 요 정도. 조금 크죠?
이게 남중고도가 높은 거예요. 자, 반대편으로 6개월 후에 딱 갔더니 여기 사람이 지표면에 이렇게 있어요. 서 있어요. 땅을 밟고 서 있고, 그 다음에 지표면과 태양의 각도를 봤더니 6개월 전보다 훨씬 더 비스듬히 들어갔어요. 서늘하게 들어간 거예요. 손전등을 비스듬하게 비친 거고, 얘는 손전등을 수직하게 비춘 거죠. 그랬을 때 수직하게 비췄기 때문에 여기는 굉장히 밝으면서 더워요. 얘는 비스듬하게 비쳤으니까 서늘하면서 이제 조금 어둡기도 한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름과 겨울, 남중고도에 따라서 계절의 변화가 나타나게 돼요. 자, 당연히 여름이고 겨울이니까 여기 중간은 춘추가 되겠죠? 춘추? 자, 걔네들 같은 경우는 이 남중고도보다 중간점이기 때문에 이제 중간 정도, 그 정도가 되겠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남중고도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 남중고도와 함께 이제 밤낮의 길이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다음 그림에서 얘기를 해보는데, 남중고도는 하지가 여름이죠. 그 다음에 동지가 겨울이에요. 봤을 때 태양의 각도, 태양의 지표면의 각도, 이 정도. 얘 같은 경우는 좀 낮은 정도. 그래서 얘가 높고 얘가 낮아요. 그리고 춘추가 그 중간. 그래서 남중고도가 점점 갈수록 낮아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남중고도예요. 그 다음 밤낮의 길이 변화도 달라지게 돼요. 이제 자전축이 기울어져서 하루를 빙글빙글 돌기 때문에 태양이 비추는 그 정도가 똑바로 했을 때는 자전축이 가만히 서서 중심을 잡고 빙글 돌 때에는 12시간씩 낮과 밤이 존재해요. 그런데 얘가 살짝 기울어져서 빙글 돌기 때문에 낮과 밤의 길이가 위치에 따라서, 위도에 따라서 각각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름에는요, 낮의 길이가 훨씬 더 길고요. 밤의 길이가 짧아요. 그러니까 태양빛을 받는 시간이 훨씬 더 길고, 남중고도가 높으니까 뜨거워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지 때는 굉장히 온도가 높고 덥다. 자, 그런데 춘추분에 갔더니 남중고도가 살짝 줄어들게 되고 낮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밤낮의 길이가 약 12시간씩 동일하게 맞춰지게 되면서 이제 하지 때보다 기온이 낮아지고 시원한 상태. 그러다가 동지가 돼요. 그럼 남중고도가 더 낮아져요. 그러면은 태양빛을, 내가 이 위치에 서 있을 때 태양빛이 굉장히 서늘해지고 태양빛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밤낮의 길이도 봤을 때 낮의 길이가 훨씬 짧고 밤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자, 태양 받는 시간이 그나마 줄어들어서 이제 추워질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런 상태에 의해서 남중고도와 밤낮의 길이 변화의 상태에 의해서 춘하, 추동,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계절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얘기죠. 자, 두 가지의 원리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남중고도와 그 다음에 밤낮의 길이 변화에 의해서 계절 변화가 나타난다. 이것은 오로지 우리 공전 그리고 자전축의 기울어짐, 그 상태 두 가지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별의 시차예요. 시차가 뭐냐면 이제 눈에 보이는 각도를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지구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에 빙글 돌아서 이 위치에 가게 되죠. 그런데 별들이 있고 태양이 꼭 움직이는 것처럼 연주운동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별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태양이 어느 방향에서 어느 방향이냐면 서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죠. 연주운동과 공전과 그다음에 태양의 연주운동을 지금까지 얘기를 한 거. 서쪽에서 동쪽, 서쪽에서 동쪽. 그런데 별을 기준으로 봤더니 이 원, 여기 왼쪽 편에 그 지구가 존재했을 때는 왼쪽 편에 별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오른쪽에 태양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관측자가 봤을 때는. 요 그림이죠. 그런데 내가 이 투의 위치로 이동을 했어요. 누구에 의해서? 공전에 의해서 이동을 하고 태양을 봤더니 태양은 그 자리 그대로 있었지만 별 사이를 이동한 것처럼 보이고, 그 결과 별들이 오른쪽으로, 그리고 이제 태양이 왼쪽으로 이동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이거는 앞에서 얘기했던 태양의 연주운동, 별자리의 이동이랑 동일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태양이 여기 오른쪽에 있다가 이렇게 왼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우리 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가운데 있는 별을 기준으로 보자. 여기.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태양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한 것처럼 여기에서 여기로 보이게 돼요. 그 다음, 우리 또 태양을 기준으로 별을 보게 되면, 원래 태양이 여기 있었어. 그런데
태양 자신이 안 움직였다 친다면 이 별들이 태양의 여기 오른쪽으로 이동한 것처럼 보이죠. 반대편인 방향으로 이동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맞죠? 자,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방금까지는 연주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다시 돌아와서 시차는요. 이 각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바라봤을 때 지구에서 태양을 바라봤을 때 각각 별자리 배경으로 해서 위치가 달라진 것도 알겠지만 각각 봤을 때 그 각도 쳐다봤을 때 내가 태양을 쳐다봤을 때 각도가 생기게 되고 위치에 따른 각도가 생기게 되고 그 각도의 절반 값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연주시차라고 부른다고요. 이 연주시차는 지구의 공전에 의해서 생성이 되는 거죠. 지구가 만약에 움직이지 않는다면 태양도 가만히 있기 때문에 연주시차가 생겨나지 않겠지만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지구가 공전을 하기 때문에 연주시차가 생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계절의 변화 지구 자전축이 기울어진 채 공전하기 때문에 생겨 태양의 남중고도 밤낮길이 변화로 계절 바뀌고 별의 시차 지구에서 보이는 가까운 별의 위치가 먼 별의 배경으로 변하는 현상. 자, 공전에 대해서도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EVOLUTION Revolution 기억해 지구의 공전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씩 도는 게 공전 방향서에서 동속도는 하루에 1도씩 이동 지구의 공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태양의 연주운동 태양이 별자리 사이를 동쪽으로 이동 1년 후 컴백하는 것처럼 보이는 운동 사실은 태양은 안 움직여 지구가 움직여 단지 그렇게만 보이는 겉보기 운동 계절의 변화 지구 자전축이 기울어진 채 공전하기 때문에 생겨 태양의 남중고도 밤낮길이 변화로 계절 바뀌고 별의 시차 지구에서 보이는 가까운 별의 위치가 먼 별의 배경으로 변하는 현상 Star in the East 별의 일주 운동 오른쪽 위로 비스듬히 떠올라 Star in the West Star in the West 오른쪽 아래로 비스듬히 떨어져 Star in the South 별의 일주 운동 지평선과 나란히 이동해서 서로 Star in the North Star in the North 북극성 중심으로 반시계로 가사에서 3까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 핵심은요. 공전에서의 핵심은 우리 계절의 변화보다 앞서서 얘기했던 연주운동이라고 얘기를 했죠. 별자리를 기준으로 혹은 태양을 기준으로 연주운동하는 방향들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